안녕하세요. 빅타입니다. 말하는 거 잘 들리시죠?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루디움은 일단 여기 다 오신 분들이 루디움 분들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대화 그걸 좀 반말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바스티가 지금 소개하면서 약간 반말 섞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지금 좀 어색해요. 그냥 존댓말로 할까 반말로 할까 하는데 혹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스티님? 반말로 해도 돼. 아니요. 저는 존댓말이 편할 것 같아서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존댓말로 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 부분에 깨를 딛고 자 일단 우선 그 렉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렉처 네 번째 걸 맡았고 이번에 그 바이브 코딩 관련된 이렇게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거 관련해서 뭐 제가 일단 그 자기소개부터 드리고 이 강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바이브 코딩이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뭔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들 보니까 바빠서 이제 좀 쫓아가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분들도 사실 자기 일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일하던 프로세스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응을 좀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지식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조금 보다 보니 이거 어차피 내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할 거면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아예 그 바이브 코딩이 이제 어떤 트렌드라는 거는 알겠지만 조금 힘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뭔가 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강의 시간만 거의 한 4시간, 5시간 잡히게 됐더라고요. 제가 딥러닝 AI에서 그 레플릿 하시는 분들이 그 강의하는 걸 봤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 거의 그 실습 제외하고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소개하는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 워크플로우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앞부분 몇 개만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가장 최신 담론들을 제가 그래서 좀 합쳐왔어요. 워크플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읽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보고 대충 비슷비슷한 말들 다 합치고 딱 뭔가 엑기스만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 들으면 좋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예요. 바이브 코딩이 뭔지 모른다. AI랑 개발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뭐 이제 아예 초심자분들. 나 이제 얼기설기 하고 있는데 더 잘하는 법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최신 툴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약간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좀 대충 파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다 모아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약간 중간 업데이트 하시면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 코파일럿을 이제 만들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걸 리서치가 업이시고 이미 바이브 코딩을 많이 해서 마스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은 소리 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쉬운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미리 고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빅타이드라는 이름을 쓰고 본명 정한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8년차 개발자고 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창 이제 GPT-3 나왔을 때부터 AI 개발을 독학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벽하게 AI 개발로 이제 들어갔고 예전엔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는 1인 기업 차리고 다른 동료들과 같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켠으로 이제 교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 이제 뭐 LG전자나 이런 포이카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그런 교육도 진행을 했고, 제일 최근에 나온 업적 이겁니다. 생성형 AI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책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산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 돈 들어오는 건 없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만든 바이브 코딩 이런 그거에 약간 상위 호환입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뭔가, 내가 AI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얘한테 명령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저 말고 저 지금 미국의 고수분이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최신 어떤 논문들을 배제하고 기술자들을 위한 어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일반 사용자,
초보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뭐 ask for context나 메타 프롬프트 이런 그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되게 이렇게 간략하게 잘 담아놨습니다. 이런 내용들 꼭 보실 수 있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약간 그 가벼운 책 광고였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루디움 같이 커뮤니티, NLX라는 저희 커뮤니티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AI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시즌별로 딱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즌 초에 나 이런 프로젝트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개인으로 참가해도 되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7월 26일 때 그 어떤 데모 데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멘토님들이 와가지고 좀 그 발전 방향도 얘기를 해주시고 마케터나 디자이너분들 와가지고 야, 이 프로덕트 괜찮겠다. 우리랑 같이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팀빌딩도 하고 혹은 내가 좋은 기획이 있는데 다음번에 우리랑 같이 만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제가 뭐 링크 한정해서 이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그 제 입장은 이제 좀 정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게 교차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서 이제 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드리려고 했고, 제가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없고,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그 안에 이제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있잖아요. 아, 이거 바이브 코딩 진짜 안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회의적인 느낌이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어떻게 한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바이브 코딩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 있으면 되게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곱씹어 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서로 이제 커뮤니티 실험 결과를 노하우를 이제 주고받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바이브 코딩과 강의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대충 느낌대로 갈겨도 코드가 된다는 뜻이고요. 굉장히 훌륭한 버즈워드 마케팅 용어입니다. 이 안드레이 카팟이라고 이 LLM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급 개발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그 박사님이시고 오픈 AI의 그 코파운더이자 테슬라의 전 AI 리드고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 요새 이제 개발해 보니까 바이브 코딩 갈기면 된다. 그냥 느낌대로 바이브 그거대로 이제 그냥 코딩을 시켜보면은 내가 그냥 느낌만 알려줘도 AI가 지가 알아서 만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용어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한 사람이 워낙에 유명해서 이 용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구글 트렌드 리포트 보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와, 급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이제 AI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점령 요거를 상징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만큼 AI가 지금 많이 잡아먹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 이걸 해서 확실하게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이제 2023년 4년 기준으로도 그냥 뭔가 이제 우리가 기능 하나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걸 이것저것 다 해서 56%가 빨라졌대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회의나 그 주변에 이제 뭔가 이제 요구사항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어떤 그 기능을 딱 이제 개발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했을 때 예전에 2개 만들던 시간에 하나 만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회의나 어떤 요구사항 만들기, TRD 쓰기, 그리고 뒤에 뭐 테스팅하기 이런 것들 좀 이제 느려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렇게 뭔가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56%가 아니라 70%, 80%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고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모듈 하나 코딩하는 시간만 딱 비교했을 때는 그게 거의 한 대여섯 배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 문서화해서도 상당히 빨라졌지만 그 자동 완성 있죠. 내가 이거 그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게터, 세터 이렇게 이제 늘 쓰는 보일러 포인트 코드 만들 때도 거의 한 90% 정도 빨라졌고 내가 이제 만든 걸 가지고 문서화 바꾸는 게 이거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70%대였던 것 같아요. 맞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개발자 입장에서 글을 쭉 이제 AI 내가 코드 베이스를 바꾸면 그거가 이렇게 띠리릭 고쳐져가지고 알아서 도큐멘테이션이 수정되는 거, 요거 되는 것까지도 지금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이러면은 AI 개발자 없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고용을 줄인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어떤 연차선, 어떤 분야든 그 가리지 않고 뭐 내가 5년 차든 전년 차든 아니면 저기 뭐냐 조금 이제 뭐 금융권 같은 보수적이든 제일 그 스타트업 업계는 이거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발자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게 생기는 것도 있고 내가 프로덕트를 내서 지금 시장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이기도 되고 그래서 약간 노사가 합쳐가지고 이거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대혁신이에요. 바이브 코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버깅.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9%에서 아예 불가능한 정도까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괜히 이거 한다고 시간 이렇게 낭비하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앱만 만들어도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랑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DB가 있고. 근데 여기다가 뭐 MSA 해가지고 이런 거 두고 뭔가 AI 호출하는 모듈도 있고 아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제 이렇게 나눠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얘하고 뻥 나가지고 이제 에러가 났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AI가 이 전체적인 그 코드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제 그 완전 탐색해가지고 지금 뭐가 고장난 것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 뭔가 그 에러가 났을 때 버그를 고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한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라는 건데요. 근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나 한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을 꼭 그 코드 고치는 거 이제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야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그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지? 어떤 그 범위를 잘 주고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잘 해서 얘한테 어디 밖까지만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달라진다. 현재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잘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한 코드 퀄리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문이 있다. 그런 짤들 들잖아요. 내 거를 리팩토링하라고 시켰더니 너무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주석 달고 다 짜져놓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되는 거 하나가 없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약간 이런 그 트위터 짤 같은 거 돌아다니는데 코드 퀄리티 때문에 이제 의문이 들고 그렇게 된다는 건 이제 그 유지보수, 메인테너ን스 비용이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자분들은 이거 될까? 죽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이걸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실험을 이제 하잖아요. 워낙에 그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코드 퀄리티가 구려지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25% 정도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 말인즉슨 4명이 하던 거 4명에서 5명 정도 아니 5명이 아니지 3명 그 예전 그 기존에 3명이서 하던 거를 이제 1인분 더 이렇게 그 올라간 효과 정도가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능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5%가 저렇게 된 게 맞나? 잠깐만. 내가 뭔가 수학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약간 그 4명인 팀에서 5명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 결과 이거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거대한 실험장이에요. 이제 그 AI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GPT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GPT 공개된 거를 봤을 때 이제 오픈 AI에서 모든 설명서를 다 써주지가 않아요. GPT는 이렇게 쓰는 거가 있고요, 그 외에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풀었는데 사람이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 이거 돼. 나 이거 돼. 나 이거 돼. 야, 이것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야, 이거 상담사로 써보니까 괜찮은데? 아니면 일정 관리는 쓰는 것도 괜찮아. 또 뭐 있지? 그 코드 개발하는 데 쓰는 것도 당연히 괜찮고 단순히 요약 같은 거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보니까 얘가 좀 이제 아직 시 쓰는 거나 사람 웃기는 글 쓰는 거 너무 못하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붙여가지고 뭔가 이제 레딧 같은 곳에다 사람들이 올려봐요. 그래서 이게 그 창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카카오톡은 그냥 딱 문자 보내고 요새는 뭐 선물하기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데 개발자가 딱 기능 1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 1만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GPT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기술 냈어. 그러면 그 활용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무궁무진해진 거죠. 이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뭐 요약에다가 뭐 그 상담하는 거 더 하고 막 이러면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와르르 겹친 상황에서 이게 뭔가
쓰는 사람들의 실험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가 AI 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능인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AI 개발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가? 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이게 약간 정석으로 먹혔던 거고 무슨 도메인 드리븐 그 해가지고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뭐 그 URL 같은 거, 뭐 URL, ULM 같은 거 그 어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뭐 그 개발로 돌려야 된다 이런 그 방법론들이 AI 나오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시대 표준이 뭐가 돼야 되는가 가지고 각종 진영에서 그리고 각종 이제 개발자들, 스타트업 개발자들이든 대기업 개발자들이든 야, 우리가 뭘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를 막 서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그래서 답을 내는 중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딱 권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에서는 우린 이렇다, 우린 이렇다, 우린 이렇다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그거가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만들려는 사람께 쫙 읽어보고 아 지금은 이거 한 상태구나 라고 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걸 또 서베이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약간 TDD가 지금 맞는 거고 다른 개발 방식들과는 좀 이렇게 뭔가 잘 이렇게 뭐 되지 않고 있구나. 일단 테스트를 줘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지금 AI의 주니어적인 특성 때문에 이게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실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딱 지금 그 현재 상태가 어떻다. 딱 2025년 6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연을 하나 할 건데 이거는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를 고르기 위해서 제가 러버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 클로드 이런 것들은 결제를 해야 되고 커서도 이게 마찬가지고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 없이 바로 써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 도구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제일 만만한 게 러버블이고 당장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 러버 그 대시보드를 새로 사고 싶진 않아가지고 러버블로 기존에 쓰던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팝업 창에 채팅창에다가 이거 하나 올릴 거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번 요 화면 한번 띄워봅시다. 그래서 저는 마일 러버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해서 그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인바이트 할까? 여러분들 이 팀이 그거구나. 크레딧 주는 건 줄 알았네. 자 여기서 러버블 쓴다 하시는 분들 요거 손들기 기능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미 러버블 쓰고 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한 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설문조사하는 김에 내가 어떤 정도의 다른 AI 그 코딩 툴을 쓴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커서든 윈드서프든 뭐가 되었든 간에 손든 거 어떻게 보지? 지금. 좋습니다. 그 언노운한 분, 네, 이분 이렇게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 코딩 전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러버를 쓰시는 분들은 쉬울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하는 뭔가 모아온 내용들을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을 읽어보시는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냥 그 굉장히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거는 그 비개발자들을 위해서 미국 기상청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 들어가서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때 되면 이렇게 받게 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UI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오픈 API가 열려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러버블한테 이제 그 내가 어떤 자동화 도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런 거 그 NADN이나 어떤 메이크 같은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내 컴퓨터에 깔고 프론트엔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그 UI가 달려있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부서에도 쓰고 다른 부서에도 쓰고 그냥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갖다 넣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 무료이신 분들은 크레딧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크레딧 되는 만큼 한 번만 따라와 보시고 안 되시면 이제 그냥 저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고
시연 자체도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 제품 그 요구사항 개요를 써야 됩니다. 프로덕트, 리ኳ이어먼트, 다큐먼트 이거 쓰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거 쓰실 줄 모르는 분들은 이거를 아셔야 되고 왜 이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그 GPT한테 제가 요구사항을 써야 돼요. 사람한테 주듯이 개발자 외주 주듯이 요구사항 문서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다 쓰기보다는 GPT랑 함께 쓰는 게 낫습니다. GPT와 함께 나 지금 뭐 만들 건데 이런 거 같이 써보자라고 문서를 쓰고요. 기획자 마인드를 조금 가지고 계시고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GPT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GPT도 여러분들 다 쓰시죠? 내가 지금 요거를 들어가서 이거를 얘기를 해보길 거예요. 너는 프로덕트 오너 기획 전문가야 라고 한 다음에 지금부터 나는 미국 기상청 데이터를 보고 원하는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 받는 웹앱을 만들고 싶어. 이 앱을 쓰는 사람들은 완전한 개발 문외한으로 이 분들은 API를 쓸 줄 몰라서 매번 하루에 15분씩 자기가 손으로 이 데이터를 검색해서 직접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어떤 개발 그 오픈 API를 통해서 이용해 어떤 다운로드를 돕고 싶어. 다운로드를 자동화하는 앱을 만들어서 돕고 싶어. 이 상황을 PRD,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 다큐먼트로 만들 때 아마 내가 강조하는 게 몇 개 있을 거야.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너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물어봐 줘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엔터를 딱 칠게요. 제 프롬프트 채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갖다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역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는 좀 간단하게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 역할 프롬프팅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좀 한 5%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정상적으로. 요거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앱 아이디어랑 이 수요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맥락을 최대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목적도 분명히 들어야 되겠죠. 원하는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 받는 웹앱을 만들고 싶다 하고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 여러분들 요 부분만 바꿔서 이렇게 변경해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따로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너한테 알아야 하는 정보를 물어봐줘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대상 사용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쭉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조금 따라오실 수 있게 1분만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지금 혹시 제 GPT 화면이 안 나오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못 보고 있었네요. 전체 화면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는 잘 보이시죠? 다시. 요 부분이 이제 롤 프롬프팅, 내 역할을 뭐 해야 된다 하는 걸 쓰는 부분이고요. 나한테 질문을 던져라 하는 말이 꼭 들어가면 좋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걸 안 하면은 지멋대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어떤 기획서를 쓰는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약간 제 머릿속에도 어떤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를 하면은 얘가 어떤 구체화하는 질문을 던져주는데 요걸 활용해서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의사 결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나오고 이런 질문들을 답할 건데 제가 28분까지 1분만 더 시간을 쓰도록 할게요. 혹시 글자가 너무 작거나 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PID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놓친 부분이 없도록 하나씩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대상 사용자, 주요 페르소나는 누구인가요? 공무원들, 개발 하나도 모르고 뭔가 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해. 수작업으로 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야. 기술 수준은 개발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일을 줄이고 싶어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대상 사용자와 동기가 되겠죠. 지원할 기상 데이터 종류는 우선은 일단 일별 해양 정보 위주로 보고 기온과 강수량, 태풍 등 이상 상황이 나와야 해. 그런데 내가 일별 정보나 그런 게 돼야 하는지는 아직 몰라. 일단은 일별 실시간 데이터는 일단 두고, 아니다, 필요한가? 매일 업데이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색 시점에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어야 해. 자, 데이터 검색 및 다운로드 하는 방식. 이거는 날짜, 기간과 어떤 위치 기반으로 하면 될 거야. 주기는 하루에 한 번이 돼. 사람이 들어와서 추가로 요청하는 정보도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 요청할 때도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API 인증 및 사용량 제한. 아마도 제약이 내가 알기로 API 리미트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 기상청에서 API 키 없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확인해봐야 할 거야. 너가 확인을 한번 해봐줘. 이렇게 하고 앱의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은 필요 없어. 내부 툴이야. 추가로 어떤 UI 요소는 최대한 넣지 말자. UI 요소는 필요 없고 CSV로 클라우드와 로컬 저장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통지랑 모니터링. 실패 시 알림이 가야 하고 리트라이는 하지 마. 이렇게 해주고 배포 환경 및 기술 스택. 이건 수파베이스나 활용해서 포스팅할 거야. 로컬에 안 와. 로컬 아니고 클라우드. 라는 러버블 서비스를 생각이야. 이렇게 만들고 보안이나 민감 데이터는 보안은 최소한만 해. 이번 동시 사용자는 최대 10명 정도이지 않을까? 100명 정도라고 생각해.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 일단 서비스를 닫을 거야. 이렇게 하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딱히 로그를 수집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 시 통지만 하는 걸로. 그 외의 지원은 없어. 되게 이제 많은 걸 이렇게 고려하게 되죠. 이게 만약 그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을 오래 해보시지 않았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떠올릴 수가 있어요. GPT가 이런 면에서 이제 질문을 통해가지고 이런 건 생각해야 된다는 걸 던져주는 겁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이거 했고 비즈니스 측면 일단 무료 공개 무료 공개야. 무료 공개고 아마 광고 정도는 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쳐볼게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 쫙 들어가면서 얘가 원하는 PRD를 쫙 작성을 할 겁니다. 추가로 이거를 하자. 1번은 일단 너가 정해줘. 해양관측용 NDBC를 대상으로 하고 NDBC와 예보 경보용을 하고 이게 API 키가 필요한지 너가 알아봐줘. 2번은 저 모든 항목이 다 처리가 되어야 해. 3번은 이상 상황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보 등이 발령되었는지 이상정의 시스템을 따라줘. 4번은 아침 8시 반에 진행하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렵네. 5번. UI는 한국어라만 하자. 6번. 알림은 이메일로만. 개 많네. 슬슬 귀찮아지고 있어요, 저도. 7번. 로컬 PC에 다운로드 받게. 이 결과도 메일로, 이 결과도 메일로 보내는 걸로 하자. 로컬 PC 다운로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8번. 앱 장애 시 수동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던지면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PRD가 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조금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이거 다 쓰는 거 좀 힘들 수 있겠다. 제가 GPT로 했던 그 질문도 일단 보내긴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가는 질문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또 보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 그거고 2번 대화였어요. 요거까지 드리고 혹시 좀 뭔가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1번 좀 잘렸네. 요거 삭제되나? 위에 거가 잘려, 이게 단어가 터져가지고 그런 거구나. 러버블부터 하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입력한 프롬프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로 보낸 게 여기 러버블 서비스가 이제 잘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고 이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이제 제가 썼던 내용들이고 저거랑 관련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고 싶으면 해도 되고 자기 원하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2시 한 4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조금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천천히 만들어 봅시다. 근데 살짝 무섭긴 하다. 요거가 이제 지금 그렇군. 그러네. 이거 그쵸. NDBC 별도 API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API 필요가 없으니 네, 신창식님 그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이나 혹시 뭐 마이크가 있으면 네.
이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장수님. 안 되나? 아,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게 채팅이 안 되게 돼 있어서, 지금 채팅이 이제 되는구나.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네네네. 채팅이 안 돼 있게 되었구나. 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뷰어들이 그 채팅이 안 되네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렇게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걸로 돌려놓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본격 실습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이제 바이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진행해보고 있어요. 상식님이 질문을 작성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성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뭐 하면은, 일단은 요거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한동안. 아니야, 더 없어. 그냥 갈겨줘. 바이브 코딩이니까 갈깁시다. 제가 지금 O4 미니 하이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뭐 무료시면 4 정도가 나올 건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4도 이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약간 이렇게 외부에 나가 들어가가지고 뭐 찾아보고 약간 이런 그 사소한 불편함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4오로도 다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 및 페르소나, 목표, 범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오면 되겠네. 동시 사용자 최대 용량. 네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좋아. 여기에 더해서 이 화면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도 그러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웹 화면을 대충 글로 표현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헤더에 무슨 페이지 제목이 들어가고, 필터 패널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간단 와이어프레임 예시. 와이어프레임 예시는 버리고, 이거는 러버블이 알아서 하게 하고, 요거까지만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잘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위 요구사항을 복사하기 쉽게 마크다운 파일로, 코드 파일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 거가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요거 복사, 긁어서 복사할 필요 없이 하고 요거 해주는 게 좋은 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깨지는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복사하면 깨지는 부분이 안 나오지만 위로 가면은 저거를 이제 그대로 이거 복사하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메일 2번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두고 그다음에 이제 러버블에다가 이거 집어 넣을 거예요. 어씨 여기는 또 이제 마크다운이 깨지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서비스를 오버해가지고 준 것 같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러버블에 세팅창에다 갈겨버리면 됩니다. 하고 여기까지 한 번 더 복사해가지고 넣고 아래 이거 얘가 혹시 한국말 못 알아들으려나? 아니 돼. 그러다 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버블 혹시 회원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저 시간 조금 드릴게요. 마이 러버블 요거 이제 그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은 그 깃허브하고 연동하는 게 되고 들어가면 그 하루치 5개 정도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삐리릭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IA까지 들어간 형태로 얘가 이제 만들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러버블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좀 약간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게 있긴 하네요.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멍하니 기다리는 중이신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거 채팅을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해서 그 워크플로우를 좀 소개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MVP 구현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는 부분이 되고 이러면 이제 기다리고 이제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아래 내용들이 적용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요거를 일단 가볍게 훑어보고 저희가 아마 시간상 이거를 전부 다 해볼 수가 없어요. 시간도 시간이고 크레딧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할 때 약간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얘가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에러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클릭해보는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적절한 맥락 제공하기가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맥락이라는 게 AI가 이제 그 볼 수 있는 어떤 정보 양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 뭐냐 AI가 뭐 프론트가 있고 백이 있고 뭐 DB가 있고 여기에 이제 AI 모듈 따로 들어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다 보고 야 이거 전체적으로 다 바꿔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AI는 이제 그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얘가 그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의 양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제미나이가 제일 큰데 그게 100만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GPT나 이런 애들은 대충 10만 선에서 노는데 그럼 이제 코드가 조금만 이제 줄이 많아지면은 얘가 이걸 절대로 다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보고 있는 양이 엄청 많아지면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눈앞에 뻔히 있는데 놓치게 돼요. 저희가 약간 약관 같은 거 이제 주어질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42페이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나 나한테 이제 해가 될 거 딱 하나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GPT한테 우리가 러버블 이 코딩 어시스턴트한테 여기를 봐야 돼라고 말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은 그 에러가 났을 경우 사람이 코드베이스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야, 이거 눌렀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브라우저에서는 뭔가 느낌표 안 떴어.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DB에 안 들어온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얘는 이제 브라우저를 체크를 안 하고 DB로 넘어가는 백엔드 로직을 이제 위주로 볼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쫙 돌아가면서 그 뭐냐 조금 더 이제 잡아야 되는 그 문제점들이 그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굉장히 뭐라 그러지? AI가 전부 다 체크하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콕 집어서 고칠 부분을 얘기해 주자. 여기서 봤을 때 이 그 딱 에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발견된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 보면은 매너리 뉴스가 생긴다, 혹은 디펜던시 사이클이 좀 추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야 이거 그냥 잘못됐으니까 고쳐라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검색 엔드포인트를 바꿔라라고 그냥 갈겼더니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드 베이스를 전부 중간 부분을 다시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뭔가 외부 시스템 하나를 그냥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400가 날아가는 그런 이제 그 물찰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검색 엔드포인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 우리 백엔드 프레임워크에 어떤 파일에 있는데 그 엔드포인트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느 파일에 있는 거를 뭐를 고쳐라라던가 그 기능이라고 하면은 어떤 버튼과 관련된 요것만 딱 고쳐라라고 이렇게 딱 제한을 주는 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내용입니다. 잘 됐나 볼까요? 오, 꽤 이쁘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 러버블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게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해양 데이터 이렇게 자동 다운로드라는 이쁘게 돼 있고, 데이터 필터 들어간 다음에 이제 부이 스테이션 이거 늘리면은 이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쫙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번밖에 안 되나 보네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스케줄 관리를 했을 때 8시 반으로 조정하고 이거는 변경할 수 없고 이메일 전송하는 설정까지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고 실행 상태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 것까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맞춰가지고 2번, 3번 얘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클릭했을 때 왜 연도가 잘 들어가나? 잘 들어가요. 종료일도 이렇게 잘 들어가고. 우리가 실제로 했을 때 미도 경도 자동으로 돼 있고 필터 적용한 다음에 지금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잘 들어간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날짜에 대해서 걸프 오브 알라스카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는 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일로 보내면 안 되겠다. 요거를 제가 메일로 메일 바꿔놓을게요. 제 메일로 들어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일이 와야겠죠? 오나? 이 메일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세부 조정하고 아마 이거를 배포를 한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에러 바꿔보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번 기회에는 못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 이후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테스트하고 맥락 제공하는 거 요거를 이제 잘 지정을 해서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볼 수가 있고 그 백엔드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코드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 열어가지고 뭐지? 코드 보기 뷰가 있어요. 여기로 가가지고 말고 요 뷰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안에서 그 어떤 메일을 보내는 모듈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 혹은 API 같은 게 지금 잘 활동을 하는 중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거 지금 배포 안 된 프리뷰 상황이라서 이게 아마 안 보내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포해가지고 나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슈퍼베이스 연결하고 이거 다 했다는 가정하에 메일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이메일이 안 가는 것 같아. 이거를 더해가지고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테스트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어떤 명시적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AI가 스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이제 지금까지 그 앱 만드는 건 잘했으니까 요 기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를 너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봐라라고 넣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 할 때 이 비즈니스 로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신경 써서 확인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개발적으로 타입 체크 같은 거는 다 통과하지만 이 환율 적용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뭔가 에러가 나는 기능이 또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시간으로 지금 들어가서 이랑 이 공무원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게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잡는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둬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호기심 넘치는 태도를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걸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거를 지금 코드를 한번 쫙 뜯어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나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같은 거를 이제 얘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할 때는 여기 챗 기능 켜가지고 이 크레딧 소모 안 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왜 그 웹소켓을 썼니? 나는 폴링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내가 지금 그 몰랐던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아는 지식에 이게 그 확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되는 거고 또 이제 보면은 AI가 어떤 안 좋은 패턴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빠르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우리 지식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개발 뭐 20년, 30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AI가 하는 것 중에 이제 모르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도 내용을 꼭 물어보면서 하면은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지식도 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 하되 언제 멈춰야 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이 AI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사람이 온전히 글로 써가는 게 훨씬 더 효용이 좋게 되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그 언제부터냐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연동될 때나 코드가 이제 라인 수가 길어져가지고 한 10,000줄, 20,000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얘가 이게 다 읽지를 못하고 내가 말한 거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작게 쪼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 파일에서만 내용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이 되면은 내가 이제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다 알고 작게 쪼개서 주기 위해서 뭔지를 꼭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 에이전팅 모드 끄고 챗 모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그 성능을 향상시켜 놓고 세션 초기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게 그 AI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한 번 발화를 할 때, 한 번 뭔가 이제 그 코드를 만들 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쭉 보고 뭐 10번의 대화가 있었으면 그 10번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기능을 다 만들고 두 번째 기능을 옮겨갈 때 그 전에 그 고려했어야 될 내용들이 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쓸 때마다 AI의 이제 콘텍스트 윈도우, AI가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정보량을 이제 깎아먹기 때문에 요거를 싹 지워주고 새로 시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필요한 것들 다 갖다 버리게 하는데 이제 필요한 내용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아웃풋 같은 경우 나올 때 이게 뭐라 그러지? 뭔가 이제 그 얘가 어떤 새로운 기술 그 작업을 시작할 때 먼저 이제 계획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좋아. 너 그대로 진행해라고 해가지고 약간 시니어 개발자 입장에서 주니어 개발자 가르치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계획 먼저 그 다음에 허락 받게 하는 거를 작업을 해주시는 게 이 뭔가 그 반복적 발전 플러스의 정직 포인트 도와갑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세션을 바꿨는데도 이제 어느 순간 안 되는 순간이 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이 사람 손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그걸 조금 더 쉽게 해주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버전 컨트롤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한번 할 때마다 어떤 하나의 기능을 실험할 때마다 브랜치를 하나 새로 파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런 형태로 헤더를 바꾸거나 코덱스를 DB에 넣는 이런 것들로 이제 지어준 다음에 실컷 이거 돌리고 이제 완성이 됐다 싶으면 브랜치를 어디서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계속 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서 한 번 쓸 때마다 컨트롤 S 하잖아요. 그 한글이나 워드 쓸 때. 이것처럼 커밋 버튼을 계속 눌러줘야 돼요. 하나 됐네? 커밋. 하나 됐네? 커밋. 이걸 쓰고 이때 뭐 바꿨는지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작성을 해줘야지 나중에 되돌아가기 편해요. 한 10번 정도 해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똥이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전 버전으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AI 코딩을 이제 하면 할수록 이 버전 컨트롤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실력이 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과 프롬프트 이쪽을 이렇게 좀 보안 쪽을 이제 보면은 프롬프트 여기 채팅창에 API 키 절대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완성된 코드 봤을 때 여기 뭐 비밀들이 좀 하드 코딩이 돼 있거나 SQL이 좀 이상한 게 있거나 이런 프로텍션 부분들이 있는지를 코드베이스를 뒤져가면서 해야 돼요. 보하기 전에. 그래서 정적 분석 툴로는 잡혀나가는 게 있지만 AI가 이제 스킵하는 경우가 이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직접 해주시거나 정적 분석 툴을 돌려주시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추가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몇 개를 이제 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트럭처, 우리 아까 그 도면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한 거 있잖아요.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것만 해주는 코딩 툴들이 있고, 요 툴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코디움 같은 게 그런 걸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프레임워크들이 어떻게 연동하는가? 프레임워크 안에 어떤 코드들이 있고 서로 뭘 주고받는가? 요거를 자기가 사실 사람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게 필요하고 AI를 가지고 그렇게 바꿔줘도 되고요. 이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머메이드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시키는 게 가능해요. 머메이드라는 그 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다이어그램 완성하는 툴입니다. 요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머메이드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런 형태로 플로우 차트 LR 이렇게 돼 있잖아요. AI 스타트, A는 B로, B는 C로 요렇게 이제 그림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고 요거를 이제 우리 뭔가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코드가 있다 같은 걸로 이제 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머메이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GPT가 이 머메이드 코드를 잘 그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로버블한테 가가지고 이거 체크해가지고 요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이 프로그램의 좀 하이레벨 스트럭처를 머메이드 코드로 그려줘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여기 지금 내용들이 이제 지금 제일 기본적인 어떤 넥스트 웹앱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 지금 코드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구조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머메이드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형태로 얘네가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내가 지금 뭘 만들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플로우 차트가 그려졌네요. 요거 가지고 이거 지금 지가 다 그려놨네? 이거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다. 요거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해가지고 사용자 웹브라우저 이렇게 어떻게 들어갔을 때 무슨 API가 호출한다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머릿속에 스냅샷으로 남겨가면서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뭘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고 추가로 아예 머메이드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머메이드 다이어그램이 있는 상태니까 이 다이어그램을 글자로 표현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이 상황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스트럭처를 잘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프로덕트 기획서 이게 PRD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IA 쓰는 거랑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화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도 쓰고 유저가 어떤 순서로 이제 클릭할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얘기를 진행하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브 코딩이 잘 되는 스택들이 있어요. 일단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거는 되게 잘 되는데 얘 보고 코볼로 뭐 만들려고 그러면 좀 잘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특정 언어랑 특정 프레임워크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커뮤니티가 많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쪽이 좀 유리해요. 지금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가 아무래도 제일 쉽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이 되고 자바 아마 잘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인스트럭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코딩 스타일 같은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레이트 리밋이 뭐 한 번에 이제 $10 이상 쓸 것 같이 많으면은 꼭 허락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꼭 $100가 넘어가는 경우쯤 되면은 너가 정지를 한 다음에 중간 결과를 보고 하고 나한테 진행을 해라 이런 결과들 여기다 집어넣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인스트럭션에 뭐 들어가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커서 남들 룰들 같은 거 보다 보면 야 이런 것도 신경 쓰는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루브릭 이게 어떤 결과를 나왔을 때 좋다 하는 것들을 이제 PRD를 기반으로 이게 점수가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트가 잘하는 건데 아예 비주얼 인풋들을 넣어서 이미지나 스크린샷 아니면 피그마를 집어 넣어서 AI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게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요즘 AI 툴들이 다 멀티모달이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거를 AI한테 야, 여기에다가 지금 새로운 거 넣어줘 화면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AI가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글로 예쁘게 쓰든 그림으로 이렇게 쓰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아 이거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래서 뭐 AI가 봐야 되는 범위를 줄여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부분이나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최대한 보지 말라고 그냥 배제를 해주세요. 이 파일만 봐. 너 지금 그쪽 파일은 들여다볼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얘가 할 확률이 잘 맞힐 확률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새로운 피처나 뭔가 이제 하다가 이거 접고 다르게 해보자 할 때마다 얘기했던 거 끄고 세션을 교체하세요. 안 그러면 모든 대화를 다시 읽어서 비효율적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AI 코딩 어시스턴트 중에 뭔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도구류 중에서는 이제 코드 생성하는 거가 제일 기본이었죠. 당장 22년, 10년에 나왔던 건데 기더 코파일럿이 그때는 제일 핫했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커서랑 윈드서프 같은 거에 완전히 밀렸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 쓰셔야 된다 그러면 윈드서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개발자분들이면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걸 거라서 굳이 깊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IDE에서 이게 코드 타이핑하는데 탭 버튼 누르면 쫙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이제 풀스택 앱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트나 셰프, 러버블 이런 것들 그리고 V0 같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V0는 조금 더 이제 프론트엔드 만드는 거에 가까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좋다는 걸 서로 이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춘추 전국 시대죠.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러버블이 조금 특징이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결과가 예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디자인 쪽에 강점이 있고 또 뉴비들한테 친숙하게 편하게 해준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냥 POC 제일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볼트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이제 비교해서 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신데 이 보면은 텍스트 투 프로타입 뭔가 텍스트를 썼을 때 이거 잘 만들어내는 게 볼트가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 3등이 얘는 둘 피그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새 피그마 파일 그대로 업로드 해가지고 이걸 작성하는 게 가능한데 이쪽이 이미지 처리하는 거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한 정보수만큼은 처리하는 게 되고 조금 더 헤비하게 되는 걸 갈수록 리플릿이 된다고 해요. 이게 사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잖아요. 이게 좀 쉽고 기능이 편할수록 어려운 걸 잘 못하는 거. 네, 그런 거인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리플릿이 조금 더 풀스택 기능적인 거 만드는 것에는 그렇게 되고 이제 얘네들의 한계는 에이전틱 코딩의 한계는 지들이 만들다가 모듈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개입이 필요해질수록 그런 거에서는 이제 좀 쾌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와서 이제 사람이 이제 가져와서 직접 만들어내는 순간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방금 봤던 것 같은 웹 인터페이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후는 거기서 해야 돼요. 내 ID에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테스팅해서 가는데 그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윈드서프라는 형입니다. 윈드서프 별개의 ID를 갖고 와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이거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코딩이라고 한다는 게 결국 이제 라인 수가 많아지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뚝딱 만드는 사스 같은 거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되게 되면은 그런 거일수록 이제 정형화가 안 되고 데이터가 없는 거가 되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윈드서프 가지고 해라.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순서가 이 순서고 그냥 제일 처음에 입문하면 좋은 게 볼트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헤비한 거 만들고 싶으면 볼트로 이제 불만족스러운 넷플릭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발전시킬 때 풀스택 앱으로 만들어 나갈 때는 이거 쓰면 된다. 이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코드 리뷰랑 이제 버그 찾는 그 앱들이 또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 뭔가 그 정도까지 이제 성능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버그 찾는 거가 아까 말했듯이 성능이 막 이제 뭐 9%막 이랬는데 이쪽은 성능이 그 여러 개의 이제 시스템 보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니까 그런 거를 특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이쪽은 그렇게 성능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직 이걸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성능이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그때 되면 이제 가져다 쓰면 되고 지금 러버블 같은 경우에서도 이걸 잘 들어가가지고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로만 이제 찾아서 작은 거 만들 때 쓰는 거는 지금 잘 되니까 굳이 요거는 아직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쓰고 싶으면 이런 도구들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도 사실 자동화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쪽도 이제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이제 스스로 셀프 힐링 테스트. 우리가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 테스트를 다시 써야 되잖아요.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바꿔주게 하는 그런 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UI 한정으로 이제 프론트엔드가 뭐가 바뀌고 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새로 써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예 앱을 사람들이 하는 걸 관찰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라고 해서 뭔가 유저 데이터 관찰을 바탕으로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블이랑 테스팅이라는 그런 앱들이에요.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아예 그냥 이 테스트가 잘 하는지 이 테스트 자체가 괜찮은지 자체도 어떤 파인튜닝 시킨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보자. 그래서 어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 막 이제 이거 에러다 하는데 사실 실제 버그랑 별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 잡아내는 것들도 좋고 이 부분에는 진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플래그가 뜨면 진짜다 하고 이렇게 테스트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 앱리툴스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열심히 발전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적재적소에 가져다 쓰면은 이제 굉장히 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서화도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문서화는 좀 약간 반대로 그냥 IDE에 있는 거 대충 써가지고 새로 만든 기능 뱉어내, 설명 뱉어내라고 해서 사람이 슥슥 바꾸는 게 작은 버전의 앱에서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지금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어려운 프로그램을 코딩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굉장히 다큐멘테이션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복잡한 거를 AI가 이제 100페이지 정도 있는데 관련 정보를 1페이지, 8페이지, 23페이지, 51페이지 다 이렇게 딱딱딱 잡아내가지고 변경해주면 아주 좋고 편해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로 복잡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AI 코딩 자체가 지금 사실 별로 이제 능력이 좋지가 않으니까 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서화 도우미를 가지고 이거를 쫙 바꾼다고 했을 때 이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와 엄청나게 거대한 문서 베이스가 있으면 문서 쓰는 작업을 잘한다 그래도 이 코딩 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를 잘 이해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문서를 잘 못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쪽도 약간 전반적으로 AI 발달이 조금 돼야 이때 좀 빛을 볼 것 같고 여전히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추천 툴들은 일단 윈드서프를 꼭 우리가 가져가자. 코파일럿은 버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볼트나 러버블 정도를 일단 가져가서 가장 초기 단계 MVP 만드는 거에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스케일링업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제 테스트 도움이나 문서화 도움이나 아직 쓰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제 관련 스택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트렌드들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애초에 이제 AI 코딩 자체의 개념이 변하면서 이 비즈니스들은 아예 이거 AI 코딩 플루언시를 본다라는 그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비자부터 이제 로블록스 같은 곳에 이제 그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너 아예 AI 코딩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시험 볼 거야 해가지고 막 그 코딩 테스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어떻게 얼마나 작업을 잘 하나를 이제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개발자들 기준으로 AI 도구를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라고 그냥 명시를 해놨대요. 그래서 이만큼 그 기업들이 이제 이걸 민감하게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개발 실력이 얼마나 감퇴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그 입사를 해놓으니까 약간 좀 내용이 복잡해지거나 AI랑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그 진짜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안 쌓고 포트폴리오가 멋있게 해서 들어오니까 이런 친구들의 실력을 키워주거나 하는 거에서 이게 좀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크리닝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 뭐 과제를 내거나 코딩 테스트를 내거나 하는 이제 기존의 그런 학습 방식들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 그 인턴들 예를 들어서 원래 하는 그 50명 뽑는데 옛날 같으면은 그냥 과제 내주면은 한 100명 정도가 스크리닝이 됐고 그 100명 정도만 선별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과제가 1000명 정도가 이제 남게 되더라. 그래서 얘들 중에서 누굴 뽑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실력을 감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나온 중론은 그 페어 프로그래머로 써라. 내가 지금 이제 주니어 개발자면은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 코드를 이제 걔가 만든 걸 보고 이거를 쭉쭉쭉 물어봐서 이 작동 원리라던가 하는 것들을 AI가 만든 거를 그대로 설명하게끔 해가지고 이걸 체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도 이제 버그가 나는 부분들을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찾아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교사가 생긴 거라서 이거를 의지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 도구 약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AI가 얼마나 이제 컨텍스트를 접근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윈서프에서 최근에 제일 최신에 나온 게 브라우저를 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라우저를 마치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이제 비주얼하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클릭했을 때랑 AI도 이걸 어떤 걸 클릭했을 때 지금 그 예전에는 코드로 이렇게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예 그냥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 비전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브라우저를 클릭했을 때 그 클릭 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보 같은 거를 윈드서프가 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 뭔가 그거 있잖아요. 구글 뭐 크롬 개발자 도구 그러니까 이런 정보까지 다 연동시킬 수 있게 만드는 걸 그렇게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CP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예를 들면은 그 ID 내부에다가 그 기존 문서를 이제 읽을 수 있는 MCP를 연동시키면은 내 문서의 다큐멘테이션을 쫙 읽어가지고 읽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ID 내부에서 개발을 할 때 그 문서에 근거해가지고 딱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클로드 코드의 약간 플래닝 모드 이게 좀 약간 되게 그 조용한 업데이트였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강력한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클로드가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뭐 이거에 그냥 코드 만드는 거 잘했고 그 전 단계에 이렇게 요구사항 쓰거나 내가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 그 어떤 룰 같은 거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제 따로 없어가지고 크레딧만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딱 그 생각 자체만 이제 딱 이쪽으로 그 구체화된 어떤 모델과 어떤 작업 방법 같은 걸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실행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정말 이제 그 분석이랑 그 기획 같은 거 만들어내는 것들만 쫙 되게끔 해서 이거를 그 작성을 시키고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그 PRD 작성하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코드를 돌려서 만들면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브 코딩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는 그런 UI 업데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용 방식과 AI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가로 이제 그 능력을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앞으로 더 이제 바이브 코딩의 약간 경험이나 사용 이제 생산성이 훨씬 향상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그 꾸준히 관찰할 만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였고요. 그 AI TDD 관련된 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그 렉처는 여기까지고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나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일단 잠깐 중지하고요. 네, 창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 이거, 저도 거의 이 바이브 코딩 툴을 거의 지금 처음 써보는 입장인데, 이거를, 코드를, 명령을 내려서 코드를 얘가 짜주면, 이거를 제가 코드를 추출해서 다시, 제가 듣다가 놓쳤는데, 제가 다시 편집을 다시 이걸 하고, 다시 뭐 깃허브에 올린다거나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요. 방금 러버블 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예 깃허브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 제가 이제 만들어서 그 러버블이 만들어준 그 코드가 바로 깃허브에 그냥 쏴져요.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그러면 이제 네네. 그거를 이제 만약 직접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은 음. 그거를 깃허브에서 가져와서 내 아이디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커밋한 다음에 러버블을 또 동기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러버블 안에서도 이제 그 코드를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다시 그 러버블로 불러와서 다시 뭐 추가로 작업을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 또 짜주나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러버블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미 정해진 테크 스택이 있어요. 수파베이스를 백엔드로 쓰고 있고 프론트를 넥스트나 리액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짜고 있는 게 뭐 100% 호환이 된다 그러면 아마 또 가능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뭐 테일윈드 CSS나 뭐 이런 디펜던시 같은 게 다 그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뭐냐 이미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러버블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윈드서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이제 또 이제 저는 이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그 채우고 보강해가지고 약간 그 두 번째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게 되면은 또 이제 렉처를 통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버스티 계십니까?